리틀 글로리아라는 그 저서는 프랑스와 베일리스라는 캐나다 생물윤리학자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인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는다는 거는 이제 자아의 그 인테그리티, 이게 이제 그 온전함이죠. 자아가 이제 하나로 온전하게 그걸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를 어, 잘 모를 때.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그래도 그는 그녀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가장 큰 게, 이게 그녀가 그 자체인 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서구 철학자들의 지금 네트워크 셀프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이게 굳이 그 사람 그 자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그 자아의 독립 정체성을 생각의 기초로 삼는 서양 철학자들의 음, 마음가짐 때문에, 예? 어, 마음가짐 때문에 네트워크 셀프를 지금까지 열심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날레지, 자기의식, 자아의식, 자아지식, 자아인식의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오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치매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태도가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걸 약간 희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렸을 때 그거를 희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서양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아들한테 약간 이게 남자로 보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보면, 그게 동양적인 그런 어떤 그 인식에서는 재밌다, 웃긴다, 우리 엄마가 참 젊어졌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에서는 바로 그런 장면 때문에 누군가의 자살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영화의 결말을 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 셀프 날레지, 내가 나라는 의식, 내가 여전히 나라는 의식, 이게 엄청나게 받아들인 정서적인으로 달아지는 게 크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셀프 날레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음, 그래서 이 치매로 인해서 자아가 축소됐다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날 수 있는 논리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의심을 하고, 자아의 질문을 하고,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이, 어, 그게 나의 자아 정체성이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고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유동적일 때는 가능한데 이런 문제점이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자들은 힘들지만 이게 그 셀프 퀘스처닝, 셀프 디스커버리라는 게 생각해보면 동양에서는 불교의 선철학, 선불교, 선불교, 선불교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선불교의 기본적인 수련 방식이거든요. 나를 의심하고 나를 발견한다. 이게 선불교의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인데 이게 서양에서는 자아 정체성, 독립적인 자아 정체성 기본으로 할 때는 서구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혁명적이라고 했지만 이게 포스트 모던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티가 탈근대성이 즉 탈근대성이 동양인들에게는 특히 극동의 극동 국가들에게는 극동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수용하기에 그리 어려운 주제가 아닐 뿐더러 어찌 보면 근대화 되기 괴로운 근대화죠. 괴로운 근대화 수입해야 하는 했던 근대화 이전에 전근대적인 전통의 복원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 될 때는 토인비의 문화의 해바라기 현상을 설명할 때 서제동점이죠. 이게 서제동점. 서양의 힘이 동양으로 넘어오는 서제동점의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에서는 그 방향이 역전되어 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리기 하다가 1등을 잡는 달리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가던 게 뒤로 방향이 확 바뀌면 꽁치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된 과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동양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과정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가 그렇게 느껴질 관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차별하고 이 소수민족 집단 쪽에서 보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아라는 게 복잡하고 풍요로운 존재고 그래서 이렇게 백인, 흑인 또는 기독교인, 무슬림, 이슬람교도, 그다음에 보수파, 그다음에 진보파 이렇게 이런 가르는 분류화 과정 자체가 이런 분류화에 익숙하지 않은 동양인들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네트워크를 바라볼 때 훨씬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복잡성을 바라보는데 훨씬 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환원적인 스테레오타입이 덜 되어 있는 상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근대적인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에 가면서 자꾸 읽어가면서 반복적인 느낌이 든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 다른 사람을 잘 모른다, 완전히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그 동양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오버래핑 되어 있다는 것도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런 오버래핑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이해에 기반이 되죠. 그래서, 동양 사회는 거의 네트워크 사회인데, 서양 사회는 독립 주체성, 근대 서양 사회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많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이덴티티가 이데올로지컬리하게 리젝티드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대적인 아이덴티티가 이념적으로 리젝트 되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출발하기 자체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 네트워크 셀프의 멀티플 아이덴티티는 공동체적인, 이게 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 어? 구성하는, 구축하는 방법론, 기본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예를 들면 현재 인류 공동체는 유엔 같은 인류 공동체는 근대 국가라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의 대등한, 평등한, 평등한 집단이지만, 그죠? 그러한 국가들 간의 대화는 바로 그 독립적인 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기후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후 변화 등 세계적인 과제에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 지금 이게 말하는 이런 네트워크 셀프 중에 네트워크 네이션, 이런 개념들은 지금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어, 세계적으로 공유된다면 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 좀 일부러 하나 했는데, 어, 우리의 그 복지 개념, 행복 복지 개념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발을 살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스러움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깨끗한 백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외부의 그 요소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 그렇다면 그거는 외부의 요소들은 랜덤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아를 거기다 맞춰서 축소할 필요가 없이, 자기 결정권에 축소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멀티플한 자아의 정체성을 내 방향을 결정하는 어, 어떤 객관적으로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요소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결정했으니까 이게 이제 진로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뭐 하기로 결정했는데, 예를 들면, 가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가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심적 기제가 될 수 있고, 또, 교육제도, 어, 교육훈련제도, 제도에 있어서도, 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야로 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에 있어서 대학에 뭐 이과나 문과로 갔는데 그 이과나 문과를 꼭 졸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진로 결정을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가 셀프 디테미네이션 내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도 랜덤한 상황 속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이덴티티가 멀티플하니까 갑자기 결혼을 했다든가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훈련 제도도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걸 반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네트워크 셀프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것, 새로운 자기 셀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지? 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자기를 표현하지만 자기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셀프는 어, 이 네트워크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면 자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자기 결정하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한 길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가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또는 축구 선수가 되기로 먹고 평생을 살다가 평생이라고 해봤자 몇 년 안 되는 거잖아요. 젊은 시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 뭐 예를 들면 다친다든가 그러면 그 선수는 못하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별 그 마음에 부담 없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감 없이 아무거나 막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책임감은 있지만 그런 책임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또는 자기 자신의 책임감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된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가 사회적에서 네트워크 되지만 그 자체로도 네트워크시니까 그 자기 자신의 그 복잡성 그리고 유연성 이런 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이해를 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좋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까지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양인들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까지 근대적인 교육제도, 근대적인 사회제도는, 기존의 근대적인 사회제도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아와 주체로, 주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셀프의 이 패러다임 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근대적인 사회제도가 만들어내고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기대됩니다. 때문에 이게 이 자체의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그치? 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분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많은 해결책을 초래할 수, 많은 해결을 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